어떻습니까? 말만 들어도 쉽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엄청 잘 자라보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역설적이게도 통증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문제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목자병원 이창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릎 연골 손상 환자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골 재생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이지만 의사들에게 별로 선택받지 못한 수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이라고 했죠. 연골을 초자연골로 재생하는 수술법으로는 이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이 가장 뛰어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수술법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오늘 좀 더 심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고요. 왜 줄기세포 이식술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이란 콘드론 수술을 말하는 건데 이 콘드론 수술의 장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본인의 세포를 배양하고 다시 재이식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또 둘째로는 성숙한 연골세포를 이식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가장 똑같은 연골세포를 대체하게 된다는 장점이죠. 세 번째로는 가장 좋은 장점이 콜라겐 타입 2의 초자연골로 회복되어서 건강한 관절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가장 좋은 장점입니다. 콜라겐 타입 2를 만드는 데에는 타가 줄기세포보다 연골세포를 이식하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연골세포 이식술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왜 이 좋은 수술을 하지 않게 됐을까요? 그 첫째가 수술법이 복잡하고 어렵고요. 또 거친 손길이나 투박한 수술 방법으로는 이식해 놓은 연골세포 액체가 골막 사이로 새어나와서 보존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로 또 어느 수술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수술이 잘 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시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이 위에 묶여있는 실밥들을 제거하는 수술이 일반적인데요. 이렇듯 한 번 수술을 하고 또 한 번 2차로 관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큰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가장 큰 단점으로 역설적이게도 통증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단점이 되는 이유는 통증이 없으니까 환자분들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프지 않으니까 수술 후 관리가 소홀해지고 의사의 말에 잘 협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넷째로 또 하나의 단점은 먼저 환자의 연골을 떼어내야 하는 준비 수술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죠. 연골 추출 수술이 1차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건데 대개는 4주에서 6주 정도를 기다려서 연골이 만들어지면 그 연골세포를 공급받아서 수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좀 번거롭기도 하고요. 수술을 위한 예비 수술을 한다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부담이 가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살려서 단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세포를 잘못 만들어 놓은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쓸 수 없는 연골세포로 잘못 만드는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환자분에게서 건강한 연골을 떼어서 회사에 보내고 또 별로 좋지 않은 연골세포는 제가 몸담고 있는 인하대 연구소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날이 되었는데 건강한 연골세포를 받아간 회사가 연골세포를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감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따졌죠. 아니, 세포를 받으면 원래 이거를 두 군데 동시에 다른 곳에서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왜 한 달이나 되어서 연락했더니 지금 와서 감염되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가 감염되었어도 다른 한 곳에 보관되었던 거 잘 살려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예, 선한목자병원에서 보낼 때 애당초 감염된 거라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그때 환자분에게 뽑은 좋은 연골세포 중에서 좋은 것은 당신들 회사에 보냈고요. 안 좋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인하대 제 연구세포에서 키웠는데 안 좋은 세포 받은 인하대에서 지금 엄청 잘 자라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서 따진 일이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이게 지금 키워오는 세포에 대해서 제가 좀 의심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래를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이 좋긴 하지만 이런 단점들 때문에 카티스맥에 물리고 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카티스템 말고 늑연골 세포를 쓰는 경우도 꽤 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것이
두 번 수술해야 하는 단점도 있고요. 또 세포값이 너무 비쌉니다. 카티 스템보다 좀 더 많이 비싸거든요. 제가 그분들에게 성공하기가 어렵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에 세포를 키우면 돈이 나가니까 연골 손상 환자에게 골막만 이식술을 해준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연골이 잘 자라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연골 세포를 비싸게 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자면 콘드론 수술, 즉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이 의학적으로 훨씬 더 맞습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정도를 들으시는 분들은 연골 손상 문제를 상당히 깊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콘드론이나 미국의 콘드로젠 같은 경우에는 연골 하골의 손상이 없어야만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만약에 연골 하골에 상처를 내면 속에 있는 그 지방세포나 줄기세포들이 올라와서 순수한 연골세포를 이제 콘타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감염시킨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연골 하골에 상처를 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연골 하골에 손상을 주는 수술을 하는 사람은 실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 안의 연골세포는 처음부터 무혈성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무혈성 환경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혈성이란 혈관이 와 있지 않은 상태, 즉 적혈구가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이 정말 제대로 되려면 연골 하골에 상처를 내면 안 되는 것이죠. 상처를 내지 않고 연골 하골에서 피가 올라오지 않게 바닥을 건드리지 않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정교한 수술을 잘 해내는 의사들에 의해서만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공간이 불과 2mm 밖에 안 되는 그런 공간에 그 작은 공간에 골막을 꼬매고 또 단단하게 표면에 가죽 주머니 같이 골막 주머니를 만들고 그 안에 1cc도 안 되는 그 세포 그 액체를 집어넣고 그리고 새어나지 않게 다시 실란트, 봉합제로 마감을 하는 이 수술이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혈성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또 그 환경에서 연골 세포가 점차 자리를 잡고 초자연골로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수술 전에 도착한 살아있는 연골 세포를 그 가죽 주머니 안에 넣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말만 들어도 쉽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또 이뿐만 아닙니다. 살아있는 연골 세포를 가죽 주머니 안에 넣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주머니 안에 있는 연골 세포는 연골 하골과 주변 연골에 부착되어 자리를 잡게 되고요. 전형적인 콜라겐 타입 2의 연골로 이루어진 그런 층상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엄밀히 이야기해서 이것은 카티스템보다는 훨씬 좋은 연골세포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지만 수술자의 그 실력에 따라서 성패율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니 환자분의 그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카티스템보다 일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이 아무리 좋아도 일반적인 결과를 늘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복잡성 때문에 오늘날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그 무릎 연골 손상의 그 현실적인 대안은 줄기세포 이식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티스템을 포함한 동종줄기세포 이식 수술이 훨씬 더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수술을 고민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